제 또래 남자들은 이런 사연을 들어본 적 있어도 직접 써서 보내는 경험은 쉽게 해보지 못했을 텐데 제가 좀 특이한 경우가 되겠네요. 사실 저는 반대로 남의 이야기를 딱히 궁금해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각자만의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는 건 당연하니 별별 일이 다 있다 해도 그렇구나란 생각만 들고 그냥 한 귀로 흘려져서요. 개인적 경험을 내게 너무 자세히 알려주는 것 같아서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사연을 써보니 사람들이 더불어 살면서 필요한 건 역시 소통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의 전달을 넘어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치유와 위로의 방식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스스로 치유받고 들어주는 이를 통해 위로받으면서요. 저도 이번 사연을 통해서 제 자신을 치유하고 익명의 여러분께 소리 없는 위로를 받고 싶네요. 저는 지금 2아이를 키우고 있는 소위 말해 싱글파파입니다. 건강하고 밝은 아들들이고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이제 각 12살, 10살이 됐네요. 제 눈에는 아직도 조그만 갓난아이로 보이는데 벌써부터 어른 흉내를 내고 싶은 건지 요즘 부쩍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하네요. 그렇지만 천성이 다들 순하고 선하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아무리 방방 뛰고 난리를 쳐도 밉지가 않고 다 이해가 됩니다. 10살 남짓한 나이에도 언제나 제 생각을 먼저 헤아려 주려 하고 감사하다, 죄송하다 하고 진심 어린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이거든요. 혹시 다른 아이들도 그렇다면 그냥 제가 아들 바보인 걸지도 모르겠네요.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간에 곧바로 뛰쳐나와 품에 안기고 제 서투른 요리 실력에도 언제나 엄지척을 해주고 또 제 마음이 아플까봐 엄마의 빈자리를 애써 모른 척 하려는 사려 깊은 아들들이에요. 어쩔 땐 고작 초등학생인데 제가 혼자인 탓에 너무 빨리 성숙해지고 있나 걱정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부터 쉽게 울지 않았으니 제가 자식 복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춘기도 당장은 크게 두렵지가 않네요. 아이들에게 어떤 시련이 온다 해도 지혜롭고 현명하게 올바른 길로 헤쳐나갈 거라고 믿으니까요. 제가 너무 팔불출처럼 자식 자랑을 했나요? 저에게 아이들은 가장 큰 행복이긴 하지만 제 삶이 언제나 웃음만으로 가득 찼던 건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는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아내는 1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희귀병이었어요. 증상이 있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나서 손쓸 틈도 없이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차라리 시한부의 삶이 더 나았을까요? 2달 만에 아내가 명을 달리할 거란 생각은 살면서 단 한순간도 해본 적 없었어요. 당사자인 아내도 그러했을 거고요. 그래서 진단을 받고 나서도 우리는 믿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걸요. 그래서 그런지 아내와 함께한 마지막 2달이 어떻게 지나간 건지 모르겠어요. 병에 걸렸단 걸 믿지 못하고 보통의 현실처럼 산 게 3주, 증상이 커지면서 패닉에 휩싸인 게 1주,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으려 한 게 1주,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기로 한 게 2주, 마지막 의식 없이 보낸 1주. 그렇게 총 2달 동안 우리는 울고 웃으며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아내를 떠나보낼 준비를 한 건 고작 2주뿐이었어요. 그 외의 시간 동안에 전 아내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아내가 있어야 할 집이 텅 비었단 사실과 이젠 저 혼자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한 번에 밀려들 때 저는 온전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꽤나 오래전 이야기죠. 우리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처음 만났어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돌봐주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쌀과 연탄을 대접하는 그런 평범한 봉사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사회복지사를 꿈꿨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봉사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전공과 너무나 다른 일이었던 터라 부모님의 반대가 크긴 했죠. 그냥 금전적인 후원만 하고 진로는 다른 쪽으로 정하면 안 되냐고요. 제가 또 외동아들에다가 아빠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으니 기대가 남다르시긴 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관심사라는 게 남들이 바꾸라 하면 쉽게 틀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나중에야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제가 바라던 일은 아니라는 걸 알고서 스스로 포기하긴 했지만요. 아마도 당시에 저는 이타심보다 철없는 시혜적인 마음으로 봉사에 매달린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사회복지사가 된 다른 사람들 말을 들으면 그 일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애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전 타인에게 사랑을 느껴본 적이 많지 않았기에 그 일을 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주기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던 시기에 무료 급식 봉사를 하게 됐었어요. 급식 봉사는 처음인지라 제가 좀 서투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처음 보는 다른 봉사자가 자꾸 저에게 잔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저기요, 반찬 좀 넉넉히 주세요. 줄 선 사람도 얼마 없고 뒤에 보시면 어머님들이 반찬도 넉넉하게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개미 코딱지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쪽 혹시 밥 드시고 오셔서 배부르세요? 라며 저에게 톡 쏘아 붙이는데 당황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버버하고 있자 그게 답답했는지 그 사람은 제 집게를 뺏어 들어서 소세지를 여러 개 들어 앞에 사람 식판에 내려놨습니다. 그걸 보고 따라하라는 거였죠. 저는 군말 없이 곧장 그렇게 했고요. 봉사가 끝나고 나서 정신없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안도하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깐 미안했어요. 일이 바빠서 저도 모르게 말이 좀 거칠게 나갔던 것 같아요. 기분 나빴다면 사과하고 싶어요. 생각해보면 봉사도 결국 일이잖아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 그러니 기본적인 일머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깔끔하고 객관적인 마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일머리를 지적하는 말이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조그맣고 어리게 보이는 여자였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막힘없이 강단 있게 통보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웃기다는 건 부정적인 표현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 뭐지? 대단하네. 그런 생각으로 웃음이 나오는 거였죠. 그 사람 말대로 어쩌면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딱히 그렇진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오히려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이 신기해 보였고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초면인 사람한테 저렇게 쏘아붙일 수 있을까?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 생각을 또박또박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호기심이요. 어쩌면 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라 더 끌렸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사랑에 빠질 줄은 몰랐어요. 누군가를 절절히 좋아하거나 사랑해 본 적 없었고 가벼운 연애만 몇 번 해봤기에 이번에도 그렇게 지나갈 감정이라고 생각했죠.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람이란 걸 전혀 예감하지 못하고요. 저는 그 사람이 격주로 봉사를 나온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일정에 맞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불친절하고 차가워 보이는데 이렇게 꾸준히 봉사를 다니고 묵묵히 일하는 거 보면 또 따뜻한 사람인 것 같고 옆에서 보면 통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같았어요. 뭔가 남들은 모르는 비밀 같은 게 많아 보였고요. 그 점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역시나 제가 다가가자 그 사람은 매몰차게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전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열과 성의를 다해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란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그 사람도 제 진심을 알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그때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이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가진 모든 걸 내어주고 싶고 없는 건 어떻게든 구해서라도 퍼주고 싶은 그런 기분이요.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다른 감정들은 허상이었고 그 사람에게만 갖게 되는 그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여자친구는 제 생각처럼 속내가 뻔히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고민, 걱정도 많고 말 못할 사정도 많은 듯 보였습니다. 연인이라고 해서 서로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알 필요는 없지만 여자친구는 제게 말해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자신의 상황에 대해 늘 제게 양해를 구했고 제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신경 써줬죠. 그러다 보니 제게 말 못할 일이 있다 해도 섭섭하거나 캐묻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언젠가 정리되면 말해주겠지, 필요하면 내게도 털어놔 주겠지 하면서 잠자코 기다렸죠. 여자친구도 저의 그런 점을 너무나 고마워해줬고요. 그 밖에도 여자친구의 장점은 너무나 많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 알았던 것처럼 강단 있고 야무지고 똑 부러지면서 남을 위할 줄 아는 따스한 마음씨와 이해심을 가졌죠. 말 그대로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졌고 행복했고 계속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여자친구는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다 했어요. 캐나다에서 두 분이 말년을 보내시기로 했다고요. 자신만 한국에 남아 있는데 괜히 부모님에게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경제적인 지원 같은 건 전부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자친구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고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었죠.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시엔 두세 가지를 번갈아 다니며 했었고 직장을 구한 뒤에는 주말에도 오전 알바를 했었어요. 정말이지 근성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 여린 몸으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올까 싶었어요. 무리하지 말라고 타이르면 여자친구는 항상 이렇게 말했죠. 나는 잘 살 거야. 그냥 사는 거 말고 잘 살고 싶어.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면서 그렇게.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잘 살고 싶으니까 그런 꿈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이 말을 하면서 씩 웃는데 멋있다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론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본인 말대로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며 살아온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상황이었는지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 여자친구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준 적이 없어요. 다만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고 자기가 스스로를 밥벌이 해야 하는 상황이란 것만 늘 똑같이 말해줬죠. 여자친구에겐 현재와 미래만 있고 과거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엔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우리는 당시 서로를 안 지 고작 1년 됐고 사람은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의 자취방을 찾은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휴일이었고 막 퇴근하고 왔을 여자친구를 위해 피자를 사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 현관 앞에서 여자친구가 낯선 남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급히 달려갔죠. 저를 본 여자친구는 크게 당황하면서 어쩐 일로 왔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상상한 심각한 상황은 아닌 듯 했고 그 낯선 남자는 여자친구의 지인이란 걸 눈치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이 남자는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우리 둘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그 남자가 피식 웃더군요. 잠시 망설이던 여자친구는 자신의 친오빠라고 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말에 또 한 번 놀라긴 했습니다. 친오빠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거든요. 놀라서 그 남자를 쳐다보자
맞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어깨를 으쓱하며 웃음기 어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남자친구라 밝히고 처음 뵙게 돼서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오빠가 있다곤 말했을 것 같았지. 그래도 우리 이제 종종 볼 것 같긴 한데 우리 하은이 잘 부탁해요. 라는 말을 남긴 뒤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자친구는 화가 난 건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요. 저는 그날 그 남자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친오빠라는 말을 믿기는 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긴 했거든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 하지 않았고요. 우선은 믿고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고 이해해 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제 종종 볼 것 같다는 그 남자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 여자친구에게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종종 왔고 여자친구는 제 눈치를 보며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낌상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그 남자의 연락이라는 걸요. 왜냐면 여자친구가 짓는 특유의 신경질적인 표정이 있는데 처음 그 남자를 함께 봤었을 때 그랬거든요. 그 뒤로 종종 그 표정을 발견할 때마다 그때 그 남자와 관련돼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죠. 전화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니, 제가 함께 있었을 때 그 정도였으니 같이 있지 않던 날까지 생각해보면 몇 번을 찾아왔었겠죠. 볼 때마다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조폭처럼 육체적인 압박을 주거나 인상이 쎄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키도 크고 깔끔한 그런 좋은 인상이었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면 호감형의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요. 다만 그 표정이 싫었어요. 뭔가 나를 파악하려는 눈빛 같기도 하면서 우리 둘을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때마다 현관 앞으로 찾아와서 여자친구와 할 얘기가 있다고만 하는데도 그 특유의 느낌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분명 여자친구도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티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다녀가면 오히려 애써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 하는데 분명 불편해하는 것 같았죠. 한 번은 기념일을 맞이해서 둘이 함께 레스토랑으로 식사하러 갔는데 정말 1시간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 겁니다. 여자친구는 무슨 연유 때문인지 계속 끊기만 하고 받지는 않기에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물어봤죠. 또 오빠한테 전화 온 거야?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자꾸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자기 대신해서 뭐라고 해줄까? 아니, 괜찮아. 그냥 가족 문제야. 내가 해결을 해야 하는데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계속 밀어놔서 그래. 나 때문에 신경 많이 쓰였지. 말도 제대로 못 해주고. 미안해. 빨리 해결할게. 여자친구가 극구 말리기에 제가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한국에 혼자 있다고 했는데 왜 오빠가 있단 건 말 안 했을까? 무슨 사정일까 싶어서요. 지금껏 사랑으로 버텨왔지만 이 상황이 답답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여자친구를 만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컨디션이 안 좋다면서 한동안 좀 앓았던 시기였어요.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속이 메스껍고 더부룩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였죠. 좀 쉬면 될 거라며 일도 잠시 쉬기로 했는데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 다녀왔죠. 그런데 병원에 다녀온 날 집에 가보니 여자친구가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급히 달래주면서 무슨 일 있었냐고, 혹시 병원에서 무슨 소리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울기만 했죠. 그렇게 서너 시간을 내리 울고 나서였나 거의 탈진 직전의 상태로 보이던 여자친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얘기였죠.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은 있어도 몇 년 후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더욱이 아빠가 되는 건 아주 머나먼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지 못한 말에 당황한 저는 여자친구가 불러세우는 목소리에도 멈추지 않고 우선 저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고서 3일 내내 생각했죠. 그땐 제가 스스로 비겁하다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아이니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눈앞에 다가오니 겁이 나더군요. 하지만 답은 하나였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의 가족을 꾸리는 선택이요. 마음을 먹고 나서 저는 곧장 여자친구를 찾아갔고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계획에 없어서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 여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의 아이니까 책임지겠다고요. 그러자 여자친구는 뜻밖의 말을 들었는지 놀라면서 되물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니까 책임지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던 건지 여자친구는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무 말이 없었죠. 오히려 대답을 망설이는가 싶더니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몇 번이고 설득했죠. 미룰 거 없이 올해 말에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같이 기르자고요. 여자친구는 자신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대답을 미뤘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을 쯤 여자친구는 제 청혼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결혼을